개소리는 네, 안녕하세요. 개똥철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쟁윤리군요. 제가 저번에 전쟁윤리에 대해 말했었는데 사실 전쟁윤리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경향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쟁 상황에서도 윤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볼 겁니다. 17세기 사회계학자 홉스는 전쟁이란 만인이 만인에 대한 자연 상태라고 대충 비슷하게 말했죠. 이건 홉스가 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흔히들 전쟁이라는 건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에서 규칙을 지키자고 말하는 건 뭔가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당장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생각해주기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규칙 없이 싸우는 것의 끝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는데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전쟁 윤리를 지킨 이유가 페널티를 걸고 스릴을 즐기고 싶어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전쟁 윤리를 지켜야 할까요? 국가 간 약속의 문제에서 개인의 신념 문제까지, 사회적인 결과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건지 개인의 심리를 위해 지켜야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다수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무기는 상대 국가를 공격한다는 전쟁의 목적에는 부합하겠죠. 그런데 생물병기, 독가스, 핵폭탄 등 대량 학살이 가능한 무기들은 이를 생산하지 말자는 조약이 존재합니다. 서점에서 연막탄 쓰거나 건조해서 따발총 쓰면 비매라고 욕먹는 것처럼요. 쓰라고 만들어 놓고 왜 쓰지 말자고 하는 걸까요? 이런 무기들은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가 크고 그 후유증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전쟁 선포의 상황에서도 이런 무기들을 쓰면 국제적인 비난을 받죠. 너무 끔찍한 결과는 불러일으키지 말자는 거예요. 말했죠? 제한이 없으면 결국 끝을 알게 된다고. 이런 무기를 쓰면 나라가 미쳤다고 말해요. 그래서 근처 나라들도 이 미친 나라한테 맞기 싫어서 각종 규제를 가하죠. 전쟁 중에는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으니까 자기가 실제로는 위협받지 않아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선빵 필승이죠.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상대를 먼저 죽이는 거예요. 위기 상황은 자신의 윤리적 허들을 낮춰버립니다. 단순히 죽이는 걸 넘어서 자신이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죽이고, 그것도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흔히 복수라고 하죠. 그런데 복수는 끝이 없어요. 피해를 배로 갚아주고 상대방도 또 나한테 배로 갚아주겠죠. 이런 행위는 사람들의 반감을 사고 계속해서 더 큰 복수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잔악할수록 나도 잔악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분노가 쌓여서 국가 대 국가로 증오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증오의 연쇄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윤리를 규정해서 이것만은 지키는 게 서로 간의 어떤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적인 얘기에서 벗어나서 실제 전투를 벌이는 전투원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전쟁을 벌이지 않는 사람도 사람을 죽이기 쉬워지는 게 전쟁 상황인데, 실제로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더욱 감정이 요동치겠죠. 상대방도 똑같이 죽기 무서워서 아무 주저함 없이 방어쇠를 당기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생각해보세요. 적국의 군인도 날 죽이니까 적군이야 죽여야지. 그런데 적진에서 민간인은 어떻게 달아와야지? 저 사람이 진짜로 날 해치지 않는 순수 민간인일까? 너 임포스터냐? 전쟁 중의 군인은 매 순간 엄청나게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쟤를 죽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아닌가? 아무튼 군인은 저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진짜 칼이 날아오기 때문이죠. 매 순간 어려운 고민을 해야 하는데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군인은 전쟁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보면 저도 당장 끌려가거든요. 하지만 전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중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전쟁 윤리입니다. 군인에게 내려지는 전쟁 윤리는 사실상 전쟁 행동 규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특정 행동은 허가되고 어떤 행동은 허가되지 않는다는 규율에 의지해서 전쟁이라는 어려운 일을 수행할 수 있죠. 전쟁을 겪어봤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머리 싸매가면서 만든 행동 강령이니까요.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적진지에서는 민간인을 죽이면 안 되는구나. 그래, 죽이지 말자. 지금 당장 죽고 사는 게 문제인데 윤리를 지키는 게 문제냐?
대체 뭐가 이득이 돼서 지켜야 하냐? 전쟁 윤리를 지키는 건 명백하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행위예요. 전쟁이 게임이 아니라면 말이죠. 전쟁에서 이겼다. 3부 끝이 아니잖아요. 삶은 계속됩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뒤에도 계속 살아가야 돼요. 전쟁의 흥분이 다가지면 제가 사람을 죽인 게 나중에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인간은 단기적으로는 회피 욕구가 강하고 장기적으로는 추구 욕구가 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회피 욕구가 치솟아서 저 녀석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해서 쐈는데, 장기적으로 가보니까 그때 치솟았던 회피 욕구는 사그라들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아주 사소한 실수를 떠올리면서도 밤에 이불을 찹니다. 근데 저 사람이 무고한 민간인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방아쇠를 당긴 게 과연 생각이 안 날까요? 상황이 그랬으니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고 싶은데 그 뒤에 바로 다른 생각이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죽였다고? 우리는 동족을 해치는 상황을 당연히 싫어합니다. 동물들도 영역 싸움에서 진 상대를 쫓아가서 잡아먹진 않아요. 아마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이루겠죠. 고통스러울 거고요. PTSD가 이런 상황에선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게 뻔한데 윤리 따위를 지키지 말고 승리가 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보통 자기가 직접 총을 잡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쟁 후에 윤리를 지키지 않은 책임은 온전히 총을 잡은 사람에게 돌아오게 되죠. 무서워서 총을 쏜 건 나잖아요. 그 판단의 책임은 내가 질 수밖에 없겠죠. 전쟁 윤리는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구원줄이 되어줍니다. 인간은 극한에 몰리면 거대한 힘에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보통 종교가 되기도 하고요. 무종교인의 경우에는 국가 권력, 권위, 사회와의 합의, 혹은 전쟁 윤리가 될 수 있겠군요. 확실한 판단의 기준으로서 모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고 동의한 전쟁 윤리에 따라 나는 방아쇠를 당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켰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지만 군인이 스스로를 살인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전쟁 윤리를 지키는 게 전투력 손해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철저한 전쟁 윤리는 규율로서 병사의 주저함을 없애줍니다. 윤리는 금지의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허가의 측면도 있습니다. 쏘지 마라가 윤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쏘지 마라가 전쟁 윤리이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서는 쏴도 된다는 말이 되겠죠. 예를 들면 빨치산 활동이 극심한 지역에서는 무기에 든 인간인을 쏴도 된다. 의무병이 총구를 나한테 돌리면 쏴도 된다. 쏴도 되는 상황에서도 판단 기준이 없어서 주저하면 작전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 윤리를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 지켜야만 하느냐? 그건 아니겠죠. 윤리의 특성을 확인해 봅시다. 전쟁 윤리란 인간과 관련된 전쟁에서 지켜야 하는 하나의 규칙이고, 이는 상호간 지키자는 약속이에요. 상대가 우리 프로들을 고문하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계속 프로를 인간적으로 대화하라고 말하면 이건 왕이 휘두르는 법과 같고 이미 신뢰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은 전쟁 윤리가 이미 깨진 상태겠죠. 물론 네, 어렵습니다. 세세한 부분으로 파고 들어가면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집단과 행위 주체는 또 다르겠죠. 집단이 전쟁 윤리를 어기는 집단이더라도 집단 안의 개인이 윤리를 어겼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어떤 철학자도 아마 정답은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수많은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곳에는 수많은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 사례들을 보면서 이건 인륜을 저버린 것 아닌가? 아니면 허용되는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꽤 위험한 상황에 있거든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갑자기 세상이 혼란의 구렁텅이에 빠져도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간직하고 지켜나가야 할 나만의 길을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도가 칠 때 같이 휩쓸려 나가고 말 테니까요. 목숨을 버릴 정도로 심지가 곧센 당신의 긍지는 무엇인가요? 분 10분 못 채우는 거 좀 아쉬운데 아무 소리나 좀 하겠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